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늦었으니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요약해 보면 FMC 이제 무난했죠. 그러니까 무난했는데 뒤끝이 좀 남았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시행하고 금리 인상과는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투자자들은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정서가 좀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래도 못 믿겠어.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와주면서 오후 들어서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됐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 수급이 어중간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 매수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뭐 자동차라든가 인터넷주의 매수가 들어갔는데 시가총액 1, 2위 종목 쪽으로는 수급이 그다지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 확 올라가서 지수를 어느 정도 위로 딱 붙잡아 놔줘야 다른 종목들까지 번지면서 움직여줄 텐데 그 종목들이 밀려버리고 자동차하고 인터넷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힘이 딸리는 오후 들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 증시가 소외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발 경기 우려감이잖아요. 오늘 중국 증시가 0.8% 정도 올라가면서 뭐 좀 영향을 좀 완화시켜 주기는 했지만 지금 어제부터 계속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중국의 어떤 경기도나 우려감, 뭐 중국에서 뭐 일부 뭐 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등, 또 어저께 리커창 발언 이후에 이제 좀 투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메시지, 신호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조심스러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도를 좀 유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전차군단 매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동차는 매수한 게 맞지만 삼성 SDI만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전자 중에서 정작 1, 2위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고, 또 자동차 내에서도 기아차, 현대차는 괜찮았지만 현대모비스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좀 하나씩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수급이 돼버렸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지수 탄력을 좀 둔화시키는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되게 많긴 했는데 2차전 지주가 약진을 했거든요. 이게 예상됐던 상황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10월 중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2차전 지주를 좀 많이 샀었거든요. 코스피에서 뭐 SDI, LG화학 이런 것들 매수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이 이쪽 매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표를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약진을 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밀렸던 하루,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뒤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연준에서는 그 선을 좀 파월의장은 선을 좀 걷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년도 6월까지 6월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확률이에요. 근데 보시면 금리 동결로 보는 확률이 37%밖에 안 돼요. 이게 한 달 전에 84%였어요. 6월에까지 금리 안 올린다, 한 달 전까지는. 근데 지금 37%. 그러니까 올린다라는 쪽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60%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올릴 거다 47%, 두 번 올릴 거다도 13.8%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뭐 두 번이나 세 번, 최대 세 번까지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에게 이게 금리 인상 확률이 그래도 안 빠지네, 그러면 내년도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오후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좀 발목을 잡는, 자신감을 좀 잃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아침에 붕 떴다가 1시간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좀 밀리는, 11시간에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엔 일관되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보면 거의 저점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차트하고 똑같죠. 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코스피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들이. 그만큼 이게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이 막 쭉쭉 밀어 올리고 그래 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거나 잃거나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림은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오후에 오늘 시장의 포인트로 짚어드린 게 삼성전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동차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작 자동차는 올라갔는데
메인이 돼야 될 삼성전자가 빠져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힘을 잃은 거죠. 아, 그러면 다른 거 팔고 자동차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걸 버티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힘을 잃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대량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매도가 이어지지 않고 바로 매수로 들어온 건 좋은데 금융투자 이외에 매수 주체가 좀 없었죠. 이게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뭐 투신권에서 좀 같이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선물을 너무 투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만계약 매수, 7,600계약 매수, 거의 만계약 매도, 오늘도 8,000계약 매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5,000계약 왔다 갔다 정도도 적지 않은 게 이전 같은 데 보면 순매도 해봐야 이 정도로 잡혔잖아요. 근데 오늘 최근에 4월 11월 들어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평균이 한 8,000계약, 9,000계약 매수 아니면 매도예요. 굉장히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죠. 코스닥은 또 일관성 있게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선물 쪽에서 굉장히 투기적으로 하면서 지수 변동성이 좀 요란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일관성 있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전기전자 업종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 매수를 보면 제가 이 표를 좀 잘못했네요.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에서 보면 삼성 SDI가 순매수 금액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삼성 SDI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삼성 SDI가 한 이제 1,0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카카오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위권 아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 외국인들 매수가 쭉 들어갔죠. 이미 오늘 우연히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또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우연히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을 수급 분석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라든가 일부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집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올리는 그런 시도도 좀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 착시 현상을 불러온 거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아닌데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나보다라고 봤는데 정작 두 종목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처음에 보고 있다가 이거 시장이 못 올라가는 장이었네 라고 실망을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증시의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FMC 효과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FMC 효과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저렇게 발언을 해서 저게 연준이 물론 이제 이건 유연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제 옐런 장관 또 라가르드 ECB 총재 그리고 파월 의장 세 사람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공급망 문제가 초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점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FMC 효과가 아주 그냥 너무 단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매수에는 일부는 좀 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뭐 다시 $85를 지금 상단으로 놔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밀고 올라가거나 이제 버리면 비용이 또 부담이 되니까 기업들이 뭐 공장 가동 비용이 올라간다든가 운송 비용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85가 고점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면 여기서 많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던 이제 흐름에서 미국에서 유가 올라가면 에너지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빠져나오면서 성장주 쪽 이쪽으로 붙게 되면 우리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고점인지 여부 요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와 인터넷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일주일 동안 만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주면 좋긴 한데 이제 만기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안 빠져주면 다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시장 자체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져오면 제일 땡큐고 이게 못 가준다면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자동차 인터넷줄에도 좀 올라가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또는 제2의 뭐 또 다른 형태의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에서 나와주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코스닥.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주도주들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이나 엔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의 메타버스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균열이 생겨서 분산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먼저 또 오늘 강하게 치고 나갔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0조 원이 됐잖아요, 거의. 예,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선수 교체가 된 거냐? 아니면 잠시 식스맨 타임, 그러니까 잠깐 숨 고르게 하라고 냅두고 그 틈에 이제 잠깐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식스맨은 그냥 식스맨이거든요.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주도해서 추세로 움직일 거냐, 가끔가다 반짝반짝 할 거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다 가져갈 건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식스맨이 아니라 주도 교체로 후보가 되는 게 2차 전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가 통신 장비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요 구도 일단 2차 전지가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 구도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평소보다 이제 방송을 좀 짧게 하고 평소에 제가 이슈 한 가지씩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전에 준비했다가 못했던 걸 다시 올릴까 하다가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예, 요걸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